남도의 이화룡과 평안북도의 정팔이 주먹들을 데리고 월남의 명동에서 생활하였지만 두 거물급 조직이 좁아터진 명동에서 함께 살기엔 아무래도 좁았다. 먼저 들어왔던 이화룡은 정팔을 쫓아내기 위해 둘은 서로 으르렁거렸다.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정팔은 다시 시라소니를 종로로 들여와 힘의 균형을 맞추었고 결국은 평안도 출신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아래 이화룡과 정팔은 뭉치게 되었다. 시라소니가 종로 바닥에 와 있다는 소문은 이미 사방팔방에 나 있는 상황이었지요. 당시 극장에 나와 김관철, 신영균, 휘발유, 삼순, 문영철이, 김무옥이 종로꼬마가 있었는데 같이 종로회관으로 갔지요.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고 날씨도 쌀쌀해서 웬만하면 극장 안에서 막걸리나 마시자고 종로회관을 우러 갔습니다. 김두한 오야붕과 저희가 종로회관에 도착하니 누가 아는 척을 해요. 딱 보니 역도선수 영환이 형님이 앉아 계신 거지요. 뭐 이래저래 인사를 나누는데 영환이 형님 맞은편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던 사람이 슥 돌려다 봅니다. 갑자기 부하 중 한 명이 김두한 오야붕을 돌아보면서 소리치더군요. 형님 저놈이 시라소니입니다. 그러더니 김두한 오야붕이 시라소니한테 그럽니다. 너 이세기 잘 만났다. 네가 우리 애들 박살냈지. 오늘 아주 죽어봐라. 저나 다른 일행들은 바짝 긴장했지요. 소문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도. 그게 딱 시라소니가 우리 쪽을 보면서 그래요 네가 김두한이냐? 몰골도 서울역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북 사투리 짓걸려대면서 김두한 오야붕에게 반말을 했지요. 우리가 두들겨 주려고 하는데 김관철이가 이미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관철이 하면 130km나 나가는 거구입니다. 딱 두 방의 개구리처럼 바닥에 쭉 뻗었지요. 참 지금이야 웃지만 그때는 어이가 없었지요. 뭐 잠깐 동안 아무도 달려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했지요. 오야붕이 말만 하면 달려들어 바짝 태워버릴 생각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시라소니가 아무리 봐도 내가 나이도 많고 형님뻘 같은데 초면에 보자마자 욕짓거리나 하고 달려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뭔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김두한 오야붕이 껄껄 웃더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 애들 둘을 혼내주셨다길래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러 온 것뿐입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세상에 서로 으르렁거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동 쪽 화룡이하고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형님. 시라소니가 오야붕에게 다가가서 먼저 악수를 청하더니 김관철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였고 거기서 밤새 술을 마셨지요. 근데 주위에 찌라시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소문에는 김두한 오야붕이 시라소니에게 항복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시라소니는 바짝 긴장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쪽 숫자가 많은 데다가 김두한 오야붕이 욕까지 퍼부어 놨으니 그럴만도 했을 겁니다. 다른 오야붕 같으면 관철이를 그렇게 했으면 바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두한 오야붕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두한 오야붕의 대범함과 사과도 화끈하게 하는 시라소니의 남자다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명동 동부의 중앙극장을 무대로 정팔이가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들을 모아 압록강 동지회를 만들었다. 이화룡의 대동강 동지회에 비해 수적으로나 세력으로 보아 힘이 많이 기울었으나 대사를 치르는 데는 명동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정팔이가 이끄는 중앙극장파에는 신상사 등의 주먹들이 있긴 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같은 명동파라도 힘의 저울추가 언제나 시공관 쪽으로 기울었다. 정팔은 생각다 못해 힘의 저울추를 위해 신의주 출신 주먹들을 물색하던 중 너무도 큰 대열을 낳게 되었다.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의 거물 주먹 이성순을 만나게 된 것이다. 시라손이라 불리는 이성순이 중앙극장파에 가세하게 됨으로써 같은 명동파 안에서도 힘의 저울추가 쑥 올라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주먹 사단에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무튼 천하의 주먹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시라소니가 해방 직후 서울에 왔으니 장안의 모든 주먹들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감히 김두한의 성역인 우미관 뒷골목에 허락도 받지 않고 찾아온 것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김두한이 주먹의 성역을 쌓고 있던 우미관 뒷골목은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요정과 카바레가 가득 찬 황금시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미관 바는 최고의 시설과 규모로 단연 으뜸이었다. 김두한은 우미관 바를 매일 드나들며
자신의 주먹 조직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실로 삼았다. 이곳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드는 곳은 더욱 아니었다. 여기가 바로 입봉 김두한의 나와바리 중에 나와바리였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주먹들이 이곳에서 한잔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를 하고 김두한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시라소니가 불쑥 나타났다. 이것은 김두한이 생각하기에 명백한 도전이었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시라소니는 재경 신의주 시민회 회장 김태민, 역도, 선수 이영환 등이 베푼 월남 환영회에 참석한 후 한 잔 더 하려고 이곳에 들른 것이었다. 이영환은 명치신궁 역도 대회에서 8년 연속 우승한 선수로 괴력의 사나이였다. 1946년 2월인지라 밖의 날씨는 매섭게 추웠으나 바하는 조개탄 난로불이 화끈하게 타고 있었다. 더구나 휘황찬란한 조명등과 남녀 쌍쌍이 어울리는 춤판이 화려하기만 했다. 만주 벌판을 종횡무진 누비던 시라소니도 이렇게 화려한 술자리는 오랜만인지라 좀 어리벙벙한 눈치였다. 이렇게 세 명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고 있는데 마침 김두한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힘이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이영환이 시라소니에게 속삭였다. 이봐, 성순이 입봉하고 인사나 나누지. 여기는 신의주 바닥이 아니니까 말야. 입봉이란 말에 시라소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의 입봉이 나타났을지라도 누구한테 굽신거려 본 적이 없는 시라소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다시 술잔을 들었다. 이영환이 재차 말하자 시라소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영환이 시라소니를 데리고 김두한에게 다가갔다. 큰 덩치를 가진 김두한은 잔을 움켜쥐고 술을 들이키다가 이영환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 이영환 동지, 여긴 어쩐 일이요? 김두한은 평소 스포츠맨을 남다른 마음으로 대하고 있던 터라 이영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영환이 김두한에게 시라소니를 소개했다. 이영환 입에서 이성순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김두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성순? 김두한이 이성순을 바로 본다. 약간 졸린 듯한 눈매에 다부진 체격, 그 외엔 특징이 없는 외모라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이영환 입에서 이성순의 별명이 시라손이라는 말이 나오자 김두한은 순간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쾅 내려쳤다. 김두한은 큰 소리로 뭐? 시라손이? 라고 외치며 너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내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왔겠다. 내가 신의주 바닥에서 놀면 놀았지. 왜 내 부하들을 겁도 없이 두들겼냐? 이놈 너 오늘 죽었다. 김두한이 속사포처럼 폭언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시라소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졸린 눈으로 김두한의 행동을 살피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이러니 곤란하게 된 것은 이영환이었다. 괜히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큰 코 다치게 되었으니 입장이 말이 아니었다. 김두한이 이렇게 흥분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시라소니가 신의주에서 한창 날릴 때 김두한의 부하들이 신의주에 진출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김두한을 대하듯 예의를 차려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 주먹의 임무인데도 시라소니는 그들을 보리타작하듯 두들겨 쫓아보낸 것이다. 천하의 김두한에게 도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이 보고를 들은 김두한이 놀라 자빠지게 되었다. 당시 부하들은 시라소니가 어찌나 빠르고 센지 당해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어떤 놈인지 보려고 당장 신의주행 열차를 탔으나 도중에 헌병의 불심 검문에 걸려 뜻을 못 이루고 되돌아와야 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시라소니에 대한 복수의 집념이 앙금처럼 가슴에 남아 언제든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요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두한 앞에 뜻밖에도 문제의 시라소니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그가 흥분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아무튼 실제로 마주친 지금 김두한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보아하니 별 볼일 없게 생긴 놈이 건방지게 내 부하를 건드려? 오늘은 내 놈의 제삿날이다. 김두한이 쉴 새 없이 엄포를 놓았고 시라소니는 여전히 김두한을 쳐다볼 뿐 쓰다 달다 한마디의 대꾸도 없었다. 표정의 변화도 전혀 없었다. 싸움의 천재라는 그 시대의 인물들은 이렇게 만났다. 한쪽은 이미 주먹 황제의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천하제일의 주먹, 그의 지휘하에 무수한 부하를 거느리고 지금은 무뎌졌지만 전성기 때는 뛰어난 민첩성과 실전 감각을 가진 입봉이라고 불리는 괴력의 사나이였다. 그 맞은편에 있는 시라소니는 만주 벌판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박치기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은 초고물 주먹, 이미 중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 있는 거구의 서양인까지 때려잡은 공포의 사나이였다. 천하제일의 싸움꾼 두 사람의 한판 대결은 이렇게 눈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라소니로서는 김두한과 맞붙어 패하는 날이면 이제 겨우 발을 디딘 서울 바닥에서 배겨나질 못하게 된다. 그동안 쌓아올린 주먹의 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더구나 제 아무리 당대 제일의 싸움꾼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 일본에서 쌓은 주먹 경력이 대부분이라
서울 주먹 세계에서는 김두한에 비할 바가 아닌 시라손이었다. 만약 싸운다면 두 사람 다 잃을 것이 큰 세기의 대결이었다. 이영화는 말려보려 했으나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내던져진 것, 누가 이기든 지든 맞붙고 봐야 할 숙명의 시간이었다. 김두한의 부하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시라소니의 주위에 빙 둘러섰다. 이때 당연히 기가 죽어야 할 시라소니가 뜻밖에도 한 발 성큼 김두한에게 다가서며 소리쳤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하다는 입봉 김두한이요? 네래. 풋내기들이 신의주에 와서 하도 까불기에 버릇을 좀 고쳐두려고 손 좀 본 것뿐이외다. 인사치고는 화끈해서 좋긴 한데 손님한테 이거 좀 심하구만. 나도 입봉과 붙어보고 싶었는데 거 잘 됐네. 그래, 한번 해보자우. 역시 시라소니아온 한마디였다. 이 말이 김두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시라소니가 내뱉은 이 말 속에는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배짱이 두둑했다. 김두한이 어이가 없는지 어금니를 꽉 물고 시라소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난생 처음 당하는 모욕에 가뜩이나 험상궂은 얼굴이 실룩거렸다. 김두한의 부하들이 주먹을 부르르 떨며 김두한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두한의 입에서 엉뚱한 한마디가 나왔다. 시라소니 이 양반 역시 듣던 대로 호걸이시군. 미안합니다. 내가 그냥 해본 소리요. 그러더니 김두한은 이영환을 돌아보며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영환도 시라소니도 김두한의 부하들도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도 김두한이 다시 넉살 좋게 입을 열었다. 이형, 자 앉읍시다. 이 김두한이와 한판 붙고 싶다면 내가 그냥 맞아드리겠소. 김두한이 다른 주먹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태를 재빨리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임기응변에 아주 능했던 것이다. 김두한으로서는 이렇다 할 조직도 없고 따르는 부하도 없는 독불장군 시라소니를 설사 이겨서 두들겨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적당히 구슬려 아군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두한은 시라소니의 그 개슴츠레한 눈 속에 주먹잡이로서의 어떤 저력이 숨어 있음을 꿰뚫어보고 재빨리 생각을 바꾸었던 것이다. 한번 엄포를 놓아서 무릎을 꿇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슬쩍 악수를 청할 계산이었다. 김두한이 다시 제2의 제스처를 보여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김두한은 오늘부터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시겠소. 김두한이를 잘 이끌어 주시오. 라고 말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넙죽 무릎까지 꿇는 것이었다. 주먹 세계에서 한 번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형님이라고 불렀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형과 아우는 정해지는 것이다. 시라소니는 놀라며 김형,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일어나시라오. 앞으로 서로 잘해봅시다. 라고 말했다. 시라소니가 급히 김두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싸움의 천재끼리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후부터 두 사람은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김두한의 인정을 받은 시라소니는 바로 이 순간부터 서울에서 설 땅을 마련한 셈이었다. 김두한이 껄껄 웃으며 먼저 자리를 뜨자 시라소니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김두한이 사라지고 없는 바 안을 둘러보았다. 뭔가 영 개운치가 않았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뜻하지 않게 김두한으로부터 형님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뭔가 한수 미치고 들어가는 듯한 묘한 패배감이 시라소니의 가슴에 엄습해왔다. 역시 입봉이구만. 전국을 잡을 만해. 대단해. 시라소니는 혼자 중얼거렸다.